바쁘게 지내는 일상 속에 내 몸,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제대로 지키고 싶은 우리 모두를 위한 시간입니다. 내 몸 사용 설명서. 봄이 되면 부쩍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날씨가 따뜻해질수록 몸이 나른해지면서 피로와 졸음까지 몰려오는데요. 이럴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게 바로 춘곤증입니다. 하지만 휴식을 취해도 피로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만성 피로 증후군일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성한 의원, 이만희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만성피로 증후군에 대해 살펴볼 텐데 사실 현대인들은 만성피로를 달고 산다. 그렇죠. 네. 원장님도 그렇습니까? 그랬었습니다. 그랬었다. 네. 요즘 더 바쁘신 것 같은데. 한숨이 나오네요. 사실 바쁜 거하고 만성피로를 달고 산다는 별개의 문제인가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패턴만 잘 관리한다면 바쁘게 살아도 피로감을 덜 느끼거나 안 느끼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세 가지 패턴이 어떤 건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수면입니다. 1번이 수면입니다. 네. 그다음에 식이, 음식에 대한 부분. 네. 그다음에 이제 운동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낮에 바쁘게 산다는 건 대부분 스트레스죠. 근데 스트레스에 대한 거는 인위적으로 조절이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전자에 말씀드린 세 가지를 잘 조절한다면 스트레스 좀 줄이고 충분한 회복이 이루어진 다음에 다음 날에 활동을 한다면 피로감을 많이 없앨 수가 있죠. 그렇다면 그 세 가지 패턴 중에 첫 번째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수면. 네. 몇 시간 정도 자야지 적당합니까? 7시간 반입니다. 7시간 반. 네. 정말 7시간 반.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네. 이제 원래 7시간에서 8시간이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는 계절적 요인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진화하면서 우리 유전자들이 형태가 있고요. 또 이제 멜라토닌을 분비하는 송가체라든지 이런 데의 어떤 기능이 계절적 특징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방 양생법에는 겨울에는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라. 그리고 여름에는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라. 이렇게 돼 있고요. 봄, 가을에는 이제 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겨울에는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대사가 네. 굉장히 활발해지거든요. 열을 내기 위한. 우리가 이제 그 곰이나 이렇게 겨울잠 자는 동물들이 지방을 잔뜩 축적해서 이렇게 하게 되죠. 근데 저희는 자지는 않지만 수면 시간을 늘려줘야만 그 지방 대사를 활용해서 체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자줘야 됩니다. 그래서 송가체에서 멜라토닌을 많이 분비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럴 땐 한 8시간에서 9시간까지. 여름에는 한 6시간에서 7시간. 그리고 이제 봄, 가을에는 7시간에서 8시간. 이런 식으로 그 약간 탄력적으로 수면 시간을 정하시는 것이 좋죠. 그러면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게 피로감이 더 많아진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잠을 좀 줄여야지 된다라는 게 좀 약간 부지런한 사람들의 어떤 규칙이랄까요? 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네. 잠은 4시간만 자도 충분하다. 네. 틀린 절대 그렇지 얘기인가요? 않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사람마다 달라요. 이제 멜라토닌이 어느 정도의 농도로 나오느냐에 따라 숙면을 취하고 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깼다 이렇게 수면을 어떤 5가지의 수면 분량이 있거든요. 그 5가지의 수면 분량을 5가지의 수면 조절법으로 이제 해결을 해야지 되는데 물론 이것은 이제 제가 주장하는 영역이긴 하지만 네. 대부분 다 해당이 되고요. 그런 이제 과정에 사람마다 다릅니다. 수면의 특징이. 네. 어떤 사람은 난 4시간을 평생 잤는데 이런 분이 계셔요. 괜찮아. 특이한 분이죠. 숙면 시간이 긴 델타파로 뇌파가 길게 유지되는 그런 분들이고요. 아인슈타인이 그랬다고 합니다. 4시간만 잤죠. 근데 멀쩡하거든요. 네. 그런데 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9시간, 10시간 자야 돼요. 이런 분 계십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질환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는데도 그렇다면 그것이 그분의 이제 수면 패턴이거든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해놓지는 않지만 저희가 경쟁 사회에서 본인이 자야 될 수면 시간보다 덜 자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필요한 잠을 각자의 패턴에 맞는 잠 시간을 이제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는 이제 하루의 어떤 수면 패턴을 결정하신다면 피로 회복에 굉장히 도움이 되죠.
시기는 어떻습니까? 네. 시기는 또한 이제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이것도 음. 왜냐하면 이제 성인들이 이제 문제거든요. 이제 젊은 층에서는 조금 기름 많은 거 단짠을 좀 먹거나 뭐 야식을 하거나 해도 몸에 이상이 별로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막 먹죠. 이제 음. 그런 것이 버릇이 돼서 나중에 어떤 성인 질환으로 가느냐에 따라 누구는 당뇨로 갈 테고 누구는 고지혈로 갈 테고 고혈압으로 갈 테고 뭐 신장 기능 저하로 갈 테고 이거에 따라 다른 식사법이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이 골고루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고 무기질이라든지 비타민 같은 것이 충분히 돼야 되는데 평생을 과다하게 먹었던 것이 돌이켜봐서 포도당이라면 즉 탄수화물은 이제 빵, 뭐 밥 또는 이제 면, 라면, 칼국수 뭐 나는 그거 너무 좋아해 짜장면 탄수화물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인생 후반기에는 탄수화물을 줄이시는 거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평생에 먹어야 될 총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많이 먹었던 음식을 줄이고 하셔야 되는데 가장 보편적인 특히 중년 이후의 식단으로 제일 좋은 것은 이제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간 샐러드류를 먼저 먹고 그다음에 단백질 고기류를 흡수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서 이제 그 탄수화물을 먹는 이제 그런 패턴을 이제 많이 권해드리죠. 운동은 사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니까요. 일단 그렇죠. 이거는 나중에 짚어보기로 하고 넘어가고 만성 피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만성 피로의 기준이 뭘까? 나는 피로하긴 한데 내가 과연 만성 피로일까? 그냥 피로한 걸까? 요거 기준이 어떻게 나뉠까요? 주말에 피곤하셨습니까? 저 피곤해요, 늘. 안 피곤한 날 있습니까? 일주 중에? 없어요. 그런 상태로 6개월 가야 됩니다. 네, 그러면 만성 피로라고 진단을 하죠. 한방에서 이제 허로증 상태에 들어갑니다. 허로증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6개월 이상이면서도 쉬면 피로가 회복돼야 되는데 쉬어도 피로가 회복되지 않고 누구나 하는 가벼운 일상생활을 했는데 뭐 그냥 뭐 슈퍼에 가서 뭐 사러 갔다 왔어요. 간단하게. 그런데 피곤해요. 일상생활의 작은 움직임 가지고도 피로가 증악되고 나빠지면서 쉬어도 회복이 안 되는 분들은 이제 만성피로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제 질환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성피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 피로가 어디에 누적돼 있는지 일단 찾는 것이 중요하지만 스스로 쉬는 시간, 즉 수면과 식이를 포함한 쉬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게 힘들 때는 이제 어떤 약물의 도움을 통해서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데 만성 피로 증후군 상태로 가면 이제 질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 원인도 잘 못 찾고 있고요. 현재까지 치료법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방적인 법에는 이제 5로 6국 7상이라는 만성 피로 증후군의 어떤 그 해결책 내지는 원인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상태를 확인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식이, 운동, 수면을 완전하게 바로 잡은 다음에 장기 관리를 하게 되면 회복되실 수가 있죠. 가끔 그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낮잠을 자는 게 오히려 만성 피로를 부를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밤잠이 부족해서 조금 자는 거 괜찮습니다. 20분 이내로 잠깐 자는 것은 오히려 권장해 드립니다. 그러나 밥 먹자마자 주무시는 건 좋지 않고요. 이제 당 대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식사를 하신 후에는 좀 움직여 주셔서 활동을 하시고 이제 식사 시간 끝나기 전에 점심시간이 한 20분 남았다. 그때 잠깐 주무시는 거죠. 20분 운동을 하고 그 20분 주무시는 거 좋지만 이게 매일 그렇게 된다든지 밤잠은 부족한데 이런다면 이제 수면 패턴이 깨질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수면이 충분한데 낮잠을 자는 것은 오히려 밤에 자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얕게 자게 한다든지 꿈을 많이 꾸게 한다든지 인면장애 잠드는데 시간을 많이 걸리게 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안 자도 된다면 낮잠은 안 주무시는 게 좋고 부족하다면 20분 정도를 권해드립니다. 요즘은 알람 울리기 바로 전에 깨는데 피로와는 상관이 없는 걸까요? 몸이 너무 길들여져 있어서 피곤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라는 이야기도 주셨네요. 677하는. 세포시계라는 말도 있고요. 뇌의 어떤 이제 그 시간 개념에 대한 이제 유전적인 부분, 이제 진화론적인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예민하신 분들 뇌의 신경 패턴은 패턴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면서 수십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알람이 딱 울리기 직전에 한 30초 1분 전에 딱 깹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반복된 훈련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긴장을 해서 주무셨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긴장이 밤에 꿈을 많이 꾸게 했다든지 깨기 전에 한 번에 깨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자꾸 깼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이제 수면이 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얕게 잔 거니까. 네, 그럴 때는 이제 좀 조치가 필요합니다. 원인을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하셨어요. 증후군으로 가기 전 단계라면 네. 원인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내가 피로한 데 있어서의 어떤 원인을 찾는다. 네. 방법이 있습니까? 이제 진단적으로 한의사가 맡아서 한다면 쉽습니다. 방법은 쉬운데 이제 우리가 동의보감을 기준으로 해볼까요? 이제 책마다 허로라고 해서 한방에서는 만성 피로를 이제 허로의 범주에 집어넣는데 분류법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가 부족하냐, 만성 피로 원인이 혈이 부족하냐, 음이 부족하냐, 양이 부족하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고요. 네.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는 너무 많이 써서 뭐 음식, 술, 뭐 성생활 이런 것들도 문제를 주거든요. 너무 많이 써서 문제가 되는. 또 세 번째는 타고나기를 오장육부의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까지 이렇게 6가지로 이제 허로를 분류를 하고요. 거기에 해당되는지 이제 의료인의 어떤 저기가 필요한 거죠. 이제 진찰이. 그러면 이렇게 맥을 짚어서 아시는 겁니까? 맥도 하지만 일단 망문문절이라고 해서 한방에서는 네 가지의 진찰법을 씁니다. 일단 딱 얼굴만 보고 아는 거죠. 얼굴만 보고 아는 질병도 굉장히 많거든요. 용하다 그러죠. 말도 안 했는데 이것 때문에 왔군요. 그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하고 하는 경우 망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진 이제 그 환자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서 듣기만 해도 압니다. 왜 그런지 이제 경력이 쌓인 분일수록 더 쉽게 이제 파악을 하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거 갖고도 모르겠다면 묻습니다. 물어보는 문진, 질문할 때 문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런 거 몇 가지 질문만 해도 맥을 짚기 전에 이미 아는 경우가 많고요. 안 다음에 이미 대충 짐작은 하지만 확인을 하기 위해서 맥을. 절진, 맥진을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데 이제 재미로 맥만 짚어서 뭐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너 저기 맥만 딱 짚고서 임신했습니다. 이렇게 방송 같은 사극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하긴 하는데 그것은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고 망문문절이라는 네 가지 진찰법에다가 요새 현대 이제 과학 기술들이 많이 발달해서 여러 가지 다른 기기들을 또 거기다 접목을 시켜서 정확한 진단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피곤한 이유, 기가 부족해서 그렇다 할 때는 어떤 특별한 증상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기가 부족할 때는 입맛이 없고요. 흔히 얘기하는 기운이 없어요. 팔다리에 기운이 안 들어가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졸려요. 이런 이제 기운을 써야 되는데 못 쓰는 증상들이거든요. 그래서 금방 티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혈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네. 혈색이 좋지 않습니다. 여성에 많고요. 그래서 생리와 연동돼서 피로감이 옵니다. 이런 분들이라든지 또는 출혈을 했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다면 외상 이후에 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제 음이 부족하다 이런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열성 질환, 여름에 더위를 많이 먹거나 이런 것들 또는 다른 질환에 의해서 코로나 이후에 몸의 진액이 바짝 말랐다든지 그러면 이제 음액이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음이 허한 것이고요. 양허다 그러면 노인들 연세 드신 분들 추워하시잖아요. 대사량이 떨어지시는 그런 분들은 양기가 부족하고 노화뿐만이 아니고 추운데 오래 계셨다든지 이제 그런 분들 술을 좀 많이 드신 분들 난 술을 안 먹으면 몸이 추워요 이런 분들은 술 때문에 몸이 냉해지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양허에 이제 이렇게 네 가지를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가 부족하고 혈이 부족하고 음이나 양이 부족하고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서 치료법도 달라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아예 처방을 직접 언급해드린다면 기가 허하면 이제 보중익기탕이나 사군자당 같은 걸 많이 씁니다. 근래에는 검색이 이제 활성화돼 있어서 해보시면 나올 텐데 혈이 부족하면 사물탕. 종류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이 허하면 육미지황탕 그리고 양이 허하면 팔미지황탕 이런 식으로 대표적으로 쓰는 그런 처방들도 있고요. 또 그 안에 들어가는 개개의 약물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초반에 보중익기탕 그 안에 이제 황기, 인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기가 부족할 때 먹는. 그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걸 그냥 단미제로서 한 개씩 차로 먹어도 이제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문자창으로 저는 좀 기운이 없고 그래서 인삼 그리고 홍삼을 즐겨 먹는데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몸에 좋다는 걸 다 챙겨 드시는데도 불구하고 피로감이 떨쳐지지 않는다. 이런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방금 말씀드린 데에 답이 있거든요. 기가 허하신 분은 인삼을 드셨을 때 기운이 나서 난 인삼 잘 받는데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기가 허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그분은 피로감이 음이나 양이 허한 거죠. 그렇다면 이제 혈이 허한 분들도 인삼을 드시면 기와 혈이 같이 가서 좀 좋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음과 양이 허하신 분들은 나 인삼 먹고 효과 없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너무 건강하신 분은 보약 먹고 뭐 몸에 도움되는 거 먹어도 별 차이를 못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경우가 해당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내가 어디가 허해서 지금 몸이 좀 안 좋은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진찰을 받아보는 게 필요하겠네요. 예, 알면 본인에게 좋은 음식이 나올 수 있죠. 봄이 되면서 춘곤증 때문에 고생이다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춘곤증하고 만성 피로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네, 전혀 다른 겁니다. 만성 피로는 6개월 동안이라고 그 장기간을 이제 설명드렸지만 춘곤증은 1주에서 2주, 길어도 3주를 넘기지 않습니다. 자동 회복됩니다. 네. 생기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초반에 설명드린 대로 멜라토닌 문제가 일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혈관이 또 팽창합니다. 이제 혈액 순환량이 많아지거든요.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대사량이 감소합니다. 겨울에는 이제 체온을 높이기 위한 대사가 더 활발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봄에는 이제 체온이 올라가니까 대사량이 떨어지니까 이제 늘어지고, 이런 이제 세 가지 패턴이 뒤섞이면서 봄에 이제 겨울의 온도에서 봄의 온도로 적응하기 위해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 이제 장기화되면 질환으로 되고 단기간에 끝나면 이제 영양, 수면, 운동으로 해결하시는 이제 그런 증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만성 피로를 겪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춘곤증에도 시달리시는 분들이 두 많으시더라고요. 가지가 있으면 굉장히 심하고 3주가 아니고 이제 겨울부터 피곤했고 봄 되니 더 피곤하고 춘곤증이 한 달도 넘었어. 이제 만성 피로입니다. 맞아요. 그런 경우들도 많고. 겨울에 무리하셔서 그래요. 네. 그러면 만성 피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피로감이 좀 오래 간다 하시는 분들, 쉬어서 좀 낫는다 하시면 괜찮은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증후군으로 가면 이건 질병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럼 질병으로까지 가게 되면 이건 정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텐데 앞서 말씀하신 한약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한약으로밖에 안 되고요. 이제 그래요? 서양의학적으로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추측하기로는 호르몬 문제가 아니겠느냐, 중추신경계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아니면 면역 체계의 문제가 아니겠느냐로 추측만 할 뿐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저희가 만성 피로 증후군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당뇨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무슨 신부전에 문제가 있는지, 간에 무슨 문제 이런 것을 진단하고 그쵸. 그것을 배제하고 또 원인을 모를 때 만성피로 증후군이라고 하기 때문에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약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만성피로 증후군은 약이 없는 질환을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해당되는 분류법에 의해서 5667상이라는 분류법을 쓰는 이유가 이제 해당하는 약은 있습니다. 이제 선험적으로 우리가 먹어서 만성피로 증후군인데 기가 허한 유형이야. 잘 안 낫지만 근데 그걸 계속 먹고 식이나 음식과 수면을 잘했더니 좋아져라는 결과치를 가지고 해당되는 부분을 보강해주면 이제 치료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만성 피로 증후군이 낫게 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할까요? 물론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네, 평균적으로. 아까 기혈 음양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오장육부가 간신비 폐신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분류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다 기간이 다르게 됩니다만 최소한 세 가지는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면과 식이와 운동이 그 적절하게 잘 유지가 되는 한도 내에서 해도 보통 짧아도 3달 한 방을 했을 때 이제 만성 피로라면 한 달 이내에도 됩니다. 근데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가면 3달 보통 작아도 그 중에서도 양호라든지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도 이제 관리가 돼야 되고 관리를 위한 이제 한약 투여가 병행되어야 이제 비로소 회복이 됩니다. 지금 문자창으로 주신 분 중에서요. 1433님께서 잠은 잘수록 는다는 말이 맞는 건지 요즘 거의 나무늘보처럼 자는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도 너무 피곤해한다라고 하는데 잠이 잘수록 느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피로 증후군일까요? 잘수록 느시는 분들은 기가 허할 확률이 높습니다. 건강하신 분은 7시간 반, 8시간 자고 나면 못 누워 있습니다.
머릿속에 머리가 휙휙 돌아가면서 오늘 해야 될 일, 내일 해야 될 일 막 눈이 안 감기거든요. 그런 상태가 건강한 것이고요. 그런데도 계속 자게 된다. 아까 여러 가지 허로증 중에 다면증, 이제 잠을 많이 자는 것은 자도 졸린 것은 기허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기를 보강하는 치료를 하시면 되고 자도 피곤한 것이 6개월 이상 되었다면 이제 허로증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도가 아니고 피로 증후군인 경우에는 요 앞에 가게만 갔다 와도 엄청 피곤해요. 또 자야 돼요. 이 정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어느 쪽에 비슷하십니까? 피로인가요? 피로 증후군인가요? 피로 증후군에 약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는 혈색이 좋으시네요. 화장 아닌가요? 아니요, 혈색 좋으십니다. 그렇게 말을 그렇게 유창하게 하지도 못해요. 늘어져서 다 만사가 귀찮고 우울증으로 하고 그럴 정도로 심각한 질환입니다. 그렇구나. 근데 정말 요즘에 잠이 좀 많아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변에서 잠이 많아라고 얘기하면 미는 원래 잠꾸러기야 이렇게 핑계대고 말거든요. 일리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해당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또 예. 잠을 자는 게 합리화가 되지 않습니까? 예. 원래 이쁘셔서 그러시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나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생활 습관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피로 증후군을 나으려면 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네. 생활 습관의 개선, 일단 수면 개선 말고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아까 3대장이 이제 수면과 그거예요? 네. 어허. 식이, 음식에 대한 거, 폭식을 한다든지 야식을 한다든지 단짠을 많이 먹는다든지 저희가 이제 오메가 6가 많이 들어가거나 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뭐 동물성 지방류, 튀김류, 쇼트닝 계열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음식 중에 안 좋은 것들, 혈관 건강에 안 좋은 음식들을 다 배제해야 되고요. 운동도 사실 운동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출근할 때 조금이라도 걷죠. 그렇죠. 그래서 운동은 오히려 3등으로 가는 것이 조금씩은 하게 되거든요. 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도 마찬가지 다 조금씩은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1번은 수면이고요. 그 2번이 이제 그 식이, 3번이 이제 운동, 4번이 스트레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피곤하면은 간이 나쁜 거 아닌가 이렇게들 많이 의심을 하는데 간 수치가 좀 나쁘다 네.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만성 피로 증후군은 아니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만성 피로 증후군인 경우에 간 수치가 높은 경우가 많지만 간의 어떤 특정 질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땐 진단이 되죠. 이제 질환으로 예를 들어서 뭐 간에 경화가 있다든지 뭐 B형 간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니면 알코올성 간 뭐 이런 이제 진단이 있으시다면 이제 그것은 간 질환을 치료함으로써 회복될 수 있는데 간 질환이 별로 없고 수치만 살짝 높은 GOT, GPT, 감마 이런 수치는 결국은 간세포가 교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교체되는 과정 중에 그 안에는 효소가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네. 그 양이 일정해야 되는데 많이 나온다는 뜻은 간세포가 많이 터지고 있다는 뜻이죠. 많이 교체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즉 간이 뭔가의 독성 반응에 노출되고 있다라는 뜻이고 그것이 만성피로 증후군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간 수치도 잘 좀 지켜봐야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2042님께서도 질문 주셨는데 여기까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잠을 잘 못 자는 편인데 알코올을 섭취를 하면은 잠이 잘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수면의 질에는 문제가 크게 없습니다. 그럼 괜찮은 거 아닐까요? 라는 말씀 이제 주시네요. 드시는 술량이 적었을 때는 그것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것이 장기화되면 결국은 포도당을 뇌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알코올은 아세트산, 알데하이드 계열로 분화가 되면서 뇌에서 뇌세포가 포도당을 사용 안 하고 그 아세테이트를 사용합니다. 알코올 분해한 것을 영양으로 사용하거든요. 네. 무슨 일이 생기냐? 포도당과 다르게 산소, 활성산소가 나옵니다. 즉 과산화가 돼가지고 뇌세포가 죽죠. 그래서 뇌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도 잘 죽고 그 사멸되는 스스로 사멸되는 그런 그 산화 현상이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오래 반복됐을 때는 뇌세포가 점점 이제 죽습니다. 그 시냅스 우리가 뉴런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교류가 그래서 점점 이제 기억력이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인면 장애가 잘 안 되는 잠드는데 1시간
이상 걸리면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고요. 1시간 이내인데 그래도 30분 넘는데 이런 분들은 평소에 스트레스가 많은 것이니까 스트레스를 줄이시고 이런 방법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알코올에 도움을 받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 와인 한 잔씩 이렇게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가볍게. 네. 그러면 그거 좋아 뭐 이런 분들 있는데 그것도 어쨌든 알코올이니까 좋진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건강하게 이렇게 개선하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오늘 많이 드네요. 만성피로 증후군 앓고 계신 분들 오늘 정보가 좀 도움이 많이 됐길 바라고요. 이만희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